들으시죠. 인사드리겠습니다. 4.16 대구연대, 대구 4.16 연대 집행위원으로 있으면서 달서구에서 세월호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민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많이 우시기도 하고 저는 이제 미리 준비를 하면서 영화를 앞에 한 번 더 봤었는데요. 그 두 번을 봐도 마음이 좀 진정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많이 들게 됩니다. 예, 좀 편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고요. 어제는 세월호 5주기 관련해서 대구 백화점 앞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 300분 정도가 참가를 해주셨고, 물론 지나가시는 분들까지 하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는 그 첫 약속을 대구 시민들도 잘 지키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일요일 저녁에 많이 피곤하실 텐데 또 같이 함께 하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지키는 또 자리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다 잘 보셨죠? 너무 가슴 아픈 영화인데 정말 소중한 기록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화를 만들어 주신 로고북 복진호 감독님 모시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독님도 같이 계속 앉아서 영화를 보셨죠? 아, 네. 예, 슬픈 이야기는 얘기를 많이 할수록 또 많이 나눌수록 그 슬픔은 또 반으로 줄어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비록 아픈 순간이긴 하지만 이 과정을 잘 나누고 얘기하면서 또 그 슬픔을 나누기도 하고 또 잘 또 기억하고 앞으로 같이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감독과의 만남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선생님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8시 반까지요. 8시 반까지. 예. 제가 시기가 없네요. 가보니까. 예, 하고 여러분들 또 질문도 받고 또 말씀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2014년 4월 16일 모두가 다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너무 선명하게 그날 아침이 기억이 납니다. 감독님이 기억하시는 2014년 세월호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4월 16일 날 제가 인도 정글에서 호랑이를 짚고 있었어요. 우리 독립투기 작품인데 호랑이를 짚고 있다. 와이파이나 인터넷도 잘 안 되는 인도 그 정글이었는데 세월호 이제 속보가 이제 외신으로 뜨더라고요. 상황도 이제 단신으로 하고 처음에 이제 실종이라는 단어를 딱 했을 때 저도 다이버거든요. 다이버여서 상황을 딱 실종이라고 하고 그 상황에서 왔을 때 대형 참사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그 멀리에서도 가늠이 됐고 그것 때문에 자주 보게 되고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힘들어지고 잠수사들이나 국민들이 거리가 떨어졌지만 제가 인도에 있었지만 국민들이 느꼈던 그때의 그런 감정 똑같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의 그런 막막함과 고통 시간이었었죠. 뭐 영화를 보면서 감독님이 다이버 분들하고 좀 말씀도 편하게 하시고 이런 것 같아서 좀 잘하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이 했는데 다이버셨군요. 예, 활동은 많이 하셨던가요? 제가 다이버였는데 여기 바지선의 승선에서 이제 이분들을 알게 됐고요. 네, 그리고 다이버였기 때문에 승선 요청을 할 수 있었고 잠수사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뭐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는 어느 언론도 못 들어오게 하려고 했었고, 근데 잠수사들은 최소한 다이버라고 하니까 그럼 현장에 대해서 너는 기레기들처럼
추측이나 이렇게 쓰지 않고 정확하게 보고 기록을 하겠구나라서 받아들여서 그래서 인도에서 돌아오고 5월 초에 뭐 안 가려고 했었는데 언론들이 많아서 안 가려고 했는데 계속 보도가 혼선이 되고 뭐 그런 장면이 연속이었었죠. 그래서 한번 연락이 돼서 들어가고자 요청을 해서 들어가게 됐었어요. 뭐 약간 계기라면 또 그런 계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걸 영화로 다큐로 남겨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또 다른 또 계기가 있을까요? 처음에 들어가고자 제안하고 들어가고자 마음 먹었을 때는 몇몇 독립 PD들이 4월 5월 초쯤에 계속해서 현장 보도 바지선뿐만이 아니라 많은 언론들이 내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안 내려가려고 했었는데 잘 될 줄 알고 많은 언론들이 그 책임을 다하겠지라고 했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독립 PD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현장을 다양한 곳에서 기록을 하자. 진도로 내려갈 사람 몇 있어서 이제 모이게 된 게 4월 말 5월 초죠. 그래서 저도 그때 하면서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잠수하는 사람들한테 쭉 연락을 돌려 그냥 상황만 체크하려고 연락을 돌리던 중에 그 중에 이제 빠지선과 연락을 하는 분을 소개로 해서 들어가게 됐고 당시에 그럼 들어갔을 때 빠지선에서 저도 그렇게 오래 있을 줄 몰랐어요. 그냥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구조 수색이 이루어지는지 촬영하고 그 촬영한 분이 나중에 이 재난에 대해서 다시 복귀라든지 뭐 진상규명이라든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필요한 분들한테 이걸 공유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첫 번째 목적은 사실 그 기록적인 측면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네. 말씀드렸던 것은 아픈 기억이지만 이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월호 진상규명을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감독님이 이 영화를 만드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어떤 분야일까 궁금합니다. 잠수사들이 그 여기에서 나오는 그 대사들 있잖아요. 그게 저한테도 똑같이 잠수사들처럼 어느 순간에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매일매일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뭐 내가 이 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저기라는 거고 그다음에 잠수사들의 인터뷰를 보면 똑같은 거예요. 뭐 가까운 사람에게 대한 그 분노감의 표출,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분노감의 어떤 그런 거라든지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제가 힘들고 나도 조금 감당하기 힘든 것들을 제가 좀 더 빨리 인정했으면 되는데 빨리 인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나는 기록자고 나는 묵묵히 객관적인 현상을 보고 기록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힘든 건 유가족이고 유가족 다음에 힘든 건 또 잠수사들인데 내가 이걸 힘들다고 하면 내가 오버하는 사람이 아닌가? 내가 이거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부정을 한 거죠. 아예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어느 순간에 잠수사들도 견디다 힘드니까 자기 이야기를 나한테 해준 것처럼 저도 어느 순간에 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수사가 어느 날 한 1년 전쯤에 물어보더라고요. 형이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그랬더니 왜? 물어보더라고요. 트라우마가 전이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잠수사도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그냥 둘이 또 운전하면서 목적지로 간 적이 있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뒷부분에 질문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감독님의 마음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트라우마가 전이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세월호 부모님들 만나면 그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참사 초기에는 같이 붙잡고 울기도 하면서 대체 엄마 아빠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의 연속이었거든요. 자꾸 만나다 보니까 조금은 서로가 조금은 치유되는 과정이 5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어쩌면 짧을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감독님은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차 안에 타고 가다가 서로가 이제 말씀 없이 이제 서로 약간 공감하면서 지나치신 것 같은데, 그 다른 작업 뭐 치유의 과정이 아까 정혜신 박사님 만나러 가는 과정도 있던데 치유의 과정을 감독님 스스로는 좀 어떻게 가지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스스로 갖기에는 굉장히 힘들었고요. 사실 저 정혜신 박사님이 상담이 한 6, 7차례가 있었는데 6, 7차례 다 공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참사님들이 동의하니까 정혜신 박사님 동의해서 상담에 방해되지 않게 그냥 거의 픽스로 놓고 촬영을 했는데, 그 상담 과정이 제가 촬영하는 게 아니라 저도 박사님의 다이버들은 같이 그대로 그 상황이 상담이 저한테, 저도 하나의 상담받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 상담 과정이 없었다면 정말 몇몇 검사들이 그 당시에 더 어떻게 극한 상황에 떨어졌을지도 모르고, 저 자신도 잠수사들도 그래요. 정혜진 박사님 그때 안 만났으면 자기네들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겠다. 정혜진 박사님 얼마 하고 이제 자기는 살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지만 또 일부는 이런 상담에 대한 굉장히 그래도 그 당시 닫혀 있어서 상담이 잘 안 이루어져서 이제 효과를 못 본 잠수사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효과를 또 정확하게 잘 보시는 분들도, 그래서 제 스스로는 하기 힘들고 극복하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진짜 잠수사들이 인터뷰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까. 한 잠수사 제일 이제 캐릭터가 분명했던 잠수사는 저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자연사 하지는 않겠다. 자연사 하지는 않고 어떻게 죽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그 얘기를 같이 들어서 그런지 저도 어떻게 죽을까, 언제 죽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순간을 이를 악물고 버티는 과정에서 사람이 치유를 해준 것 같아요. 내가 걸어오면서 나랑 관계가 좋았고 이렇게 마음이 통했던 그런 사람들이 만나지는 않더라도 떠오르는 거예요. 어제 그 서울시청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 그 어떤 잠깐 몇 개월 동안 일했던 분이 거기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그 제 사무실 앞에 그 카페가 있는데 카페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낮에 그냥 멍 때리고 졸고 있는데 보시더니 툭툭 뚫리더니 그냥 자기 냉커피 한 잔 사줄 테니까 냉커피 한 잔 먹으라고 하면서 저를 굉장히 측은하게 본 거예요. 짧은 기간 일을 하셨는데, 근데 어린애처럼 응석처럼 표현은 안 했지만 냉커피를 좀 받아 먹었는데, 그분도 이렇게 이런 작업하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왠지 나를 보니까 뭔가 해주고 뭐 툭 어깨를 한번 쳐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 커피를 한 잔 먹고 그런 사람들이 생각났던 거야. 나랑 같이 왔고 내가 이렇게 하면 지지를 해줬던, 이런 응원을 해줬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각나서 어제 그분을 시장에서 만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조금 알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아직 영화를 모셨는데. 그래서 사람이, 주변의 사람이 치료해줬고 그 사람들을 생각나고 기억하게끔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사귀었다고 버틴 거죠. 그냥 무조건 버틴 겁니다. 그 감독님 얘기 들으니까 버텼다는 말씀이
그냥 오늘 이 순간에 나오는 그냥 버텼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 5년의 시간이 감독님의 인생이 압축되어져 있는 말씀인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유가족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식은 죽었지만 따라 죽고 싶지만 그러지 않은 거는 진상규명을 해야 되고 그 진상규명을 함께 하는 데 있어서 당신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 세월호 투쟁 관련해서는 끝까지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그 길에는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감독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또 한 번 더 생각이 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화 이야기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영화 속에 많은 잠수사분들이 나오시잖아요. 영화가 지금 이게 마무리가 된 거는 2015년인가요? 하나는 저기 16년인가요? 8년. 아 18년인가요? 예. 박근혜가 언제 퇴진했죠? 퇴진이 아니고 박근혜가 언제 내려왔죠? 헷갈리네요. 그러면 지금 잠수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혹시 뭐 연락이 나오고 계시는지 이 영화는 같이 보셨는지 잠수사분들의 근황에 대해서 한번 좀 궁금합니다. 같이 마지막까지 일했던 잠수사들이 22명 정도 돼요. 22명 정도 되는데 한 10명 정도는 현업으로 잘 돌아가서 내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잘 일상으로 돌아가서 생활하고 있고 한 6, 7명 정도는 6명 정도는 잠수를 더 이상 못하고 뭐 잠수를 그만뒀고 나머지 분들도 부상에 좀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좀 심각하게 지금도 이제 트라우마 치료를 좀 받아야 되는데 트라우마 치료라는 게 일반 정신과 병원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일반 그냥 환자처럼 진료받고 시간을 좀 더 할애해줘서 이렇게 하는 거 갖고는 안 되고 진짜 심도 깊은 상담이라든지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좀 부족한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잠수사들은 잠수를 그만둔 잠수사들 앞으로도 잠수를 할 수 없는 잠수사들이 있고 그래서 한 10명 정도는 앞으로도 더 좀 잘 케어를 해야 되고 지원을 좀 더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 지원이라는 것이 어쨌든 국가적으로 이루어지진 않고 있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반드시 또 이 부분이까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 책임의 영역은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처음에 7월 10일 날 나와서 뭐 해경이 뭐 미안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냥 한 말인지 차라리 그 말을 안 했으면 상황이 더 바뀌었을 수도 있을 텐데 모든 잠수사들한테 지정 병원을 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라. 다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에는 병원으로 안 간 사람들이 많아요. 좀 있었어요. 몇 사람들은 아프든 안 아프든 그 장기간 힘든 상황에서 있었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 좀 가고 싶었던 잠수사들이 있고 몇몇 잠수사들은 또 다른 현장으로 가야 되고 다른 일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병원에 안 가고 같은 친한 친구들한테 야 뭘 아프다고 병원에 가려고 그래 빨리 일하러 가야지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잠수사도 했으니까 이왕에 병원에 갔으니까 한번 검진을 받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아픈 데가 나오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러면 저 병원에 안 갔던 잠수사들도 그럼 나도 해봐야 되겠네라고 해서 조금 이제 정확하게 이제 진단 같은 게 나왔고 산재에 준하는 그 어떤 보상 조치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안 지켜졌어요. 그리고 그 기금도 약간 해수부에서 치유 기금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도 못 쓰고 그냥 치료가 필요할 때 잠수사들이나 언론에서 약간 떠들 때마다 그러면은 치유에 대해서 몇 개월 연장해주겠다. 2012년까지 해주겠다. 올해까지 해주겠다. 이게 몇 차례 연장이 되다 보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관공서에 우리가 전화할 때마다 몇 번 돌리잖아요. 이렇게 이분들은 거기에서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자기네들의 과거 이야기를 다시 얘기해야 되고 병원이 바뀌면 또 거기에서 그 상황이 굉장히 비참해서 오히려 그런 심리적인 어떤 박탈감이나 이런 게 우울증이 겹쳐서 와서 좀 그렇게 지내서 정부가 했던 약속 했으니까 약속을 정부가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사실 그 해수에서 그 돈이 좀 있어요. 몇십억 원이 있어서 그거를 치료비만 겨우겨우 하는 건데 그거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해주면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잠수사들을 피해자 2차 피해자들을 위한 그 특별법 김관훈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이 법사에서 계류 중인 게 한 2, 3년 됐을 거예요. 어떤 당의 한 의원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어떤 당의 한 의원이 딱 붙잡고 그 얘기해 주세요. 어떤 당이 누군지. 여기 자한당인데요. 자한당. 조원진입니까? 하여튼 자한당 의원이 그냥 했으면 이렇게 됐는데 그 의원 하나가 반대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돈도 있다니까요. 돈도 그 저기 이렇게 몇십억 있어요. 그거로 진짜 치료비 하고 산재 준해서 몇 명 이렇게 해서 딱 해놓으면 근데 그게 참 대구의 대부분이 자한당인데 딱 한 분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좀 갑자기 또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딱 한 명이 대구에 있는 의원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째 국가의 책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개인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부분은 아니고 반드시 국민들이 마음을 내서 이 부분까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되게 마음 아팠던 모든 장면이 다 마음이 아프지만 그 정혜신 박사를 만나서 살고 싶다 북받치지 않았을 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려 했더니 살고 싶다는 말씀도 너무 마음이 아팠고 또 한 장면은 이제 수습되지 않는 아이들 그리고 양승지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바다를 향해서 제발 나와달라고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이름을 막 불렀잖아요. 그런 장면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선체 안에 아이들의 유류품을 보는 것도 좀 그랬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드실 때 전체적으로 아마 찍은 분량은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엄청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감독님이 영화에서 던지고 싶은 메시지, 다른 분량은 굳이 빼고 요 내용으로 채웠던 그 메시지가 어떤 것일지 감독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처음에 기획 단계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떤 단어들, 키워드, 편집의 어떤 라인들이 잡혔는데 결국은 이제 임계점에 다다르는 거죠. 편집에 이제 안 풀리고 뭣도 안 풀리고 시간은 촉박하고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그때 포기인지 아니면 초월인지 모르지만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측면이 의사들 통해서 보여지더라고요. 본성은 인간의 본성이나 어쨌든 누구든지 재난을 보고 누구든지 자기가 도울 수 있는 현장에 자기가 앞에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도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떤 그런 선이 그리고 그런 선의가 있든 없든 간에 사람은 본성으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은 행복하다. 그리고 그 태어난 생명을 키우는 사람들도 그 생명을 기르고 부양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굴곡을 겪지만 그 굴곡 과정도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행복을 좀 더 좀 크게 더 오래 하고 싶은 그런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그 잠수사들이 나중에 임계점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했던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 정말 행복했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행복의 순간이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좀 더 커다란 굴곡을 만났고 그 굴곡에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헤어나오게 하고 싶은 거. 이 사람들이
행복을 다시 찾아가고 가겠다 하고 싶어 가도록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인계점이 왔을 때 그런 거. 그리고 영화가 거의 편집됐을 때는 잠수사도 나도 치유를 위해서 이게 됐지만 영화를 딱 편집하고 시사를 딱 할 때 관객분들이 생각났어요. 아, 이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들도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청자나 국민들도 함께 공감해서 치유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결국은 치유라는 단어를 뛰어넘어서 사람은 행복했고 행복한 사람들이 다시 행복한 자리로 되돌아갔으면 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감독님의 의도는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좀 이따가 우리 관객분들 말씀에 어떤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관객분들 얘기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예, 혹시 요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소감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영화를 만드신 의도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고 싶은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일단 없는 걸로. 좀 이따가 제가 예. 일부러 왔어요. 진짜 대구분들 이야기 좀 듣고 얘기해 주시는 게 진짜 치유가 돼요. 아무 말이라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시간이 되고 저기 하면 그 다이버랑 같이 다니거든요 항상. 그 얘기 안 할 것 같고 막 사촌 같은 사람들도 관객들 이렇게 보면 자기가 부쩍부쩍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라면서 이게 치유구나.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잠수사들 데리고 가서 같이 이 짧은 이 눈빛이라도 나누는 게 굉장히 치유가 되더라고요. 네. 오늘 안 오신 거죠? 네, 오늘 저 어제 일정도 있고 네. 어제 가족 행사도 있고요. 네네,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안타깝습니다. 감독님 고향은 어디세요? 충남 예산님. 그러세요. 말씀이 그렇게 느리진 않죠? 네. 그래요? 예, 생각보다 되게 느리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관객들 분들의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듣고 싶은 질문을 한번 봐. 제가 지금 시계가 없어가지고 지금 시간 가늠이 안 되는데 몇 시인가요? 8시 10분요? 8시 반가 2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제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멈추고 관객분들의 질문을 먼저 한번 아니면 소감도 좋습니다. 네. 영화에 대한 얘기해도 좋습니다. 네, 개인적인 것도 여쭤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강제로 시키는 수가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강제로 말하고 할 건 아닌 것 같고 잠수사분들의 전 어떤 게뭐 박준호 감독님이 김관웅 그 잠수사님에 대한 그 작품 나오고 그런데 잠수사의 가장 입장으로 나온 작품 보통 잠수사분들이 다른 작품에서도 인터뷰로는 많이 나왔지만은 나름대로 좀 예민한 부분들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작년 DMZ 때 처음 나왔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보면은 이제 이게 치유의 부분도 있지만 사실 치유의 부분도 동시에 트라우마가 계속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러다 보면은 용산 참사에서 2개의 무기나 이런 것처럼 좀 시간이 지나야지 좀 매체했던 걸 풀어내는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런 부분 때 되게 좀 조심조심하지만 할 얘기는 해야겠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작품의 몇몇 어떤 시인들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작업하실 때 좀 어민 지적이나 어떤 좀 계속 이제 어떤 숙성이 된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해주시면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도 이걸 그럼 언제 프로그램이든 영화든 공개를 할까라는 시점에서 몇 번 시도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요건상 안 됐고 오래 하면서도 적절한가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망설여졌었거든요. 뭐 전에 안 됐던 것들은 정권 때문에 안 된 이유도 있어요. 방송을 하고자 할 때는 방송국에서 진짜 직접적으로 세월호는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 방송사에서 전화 왔어요. 하자고 2군데씩, 3군데씩.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유리한 조건을 해서 방송을 하게 됐죠.
일단 잠수사들이 자기네들 이야기가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할까 헌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뭐라고 할까 그냥 편하게 돋보이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들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 측면이 있어요. 1차 피해자들은 이제 부모님들인데 부모님들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도 권리도 아직 못 찾고 있는데 2차 피해자인 것도 인정을 하기 힘들었죠. 잠수사들이 인정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2차 피해자들. 그러면서 이렇게 부각되는 게 조금 많아요. 그래서 1년 정도 거의 됐을 때 부모님들 만나는 것도 우연히 만난 거예요. 일부러 애써서 이제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잠수사들끼리 만나는 거. 그다음에 어떤 부모님은 내가 며칠 날 우리 아이가 왔는데 그 잠수사가 누군지 아느냐 나보고 찾아달라. 내가 이렇게 자료 조사하니까 딱 누군지 알았어요. 그 잠수사한테 얘기했어요. 그때 너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 네 연락처를 알고 싶어 해 알려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 잠수사는 지금도 그래요. 모든 잠수사들이 왜냐하면 그 부모님 만나서 그 어떤 얘기를 해주고 그 부모님한테 또 어떤 말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어느 순간에 세월호 광장에서 잠수사랑 부모님이랑 우연히 또 만나게 됐는데 그 잠수사의 그 세월호 어머니가 잠수사를 알아보고 이제 노란 팔찌나 이런 그 세월호에 대한 그 어떤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주면서 팔찌를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뜯겨지는 거. 주면서 잠수사들은 여기 나온 잠수한테 어깨를 뚜뚜 뜯으면서 힘들어하지 마라. 잘 견뎌라. 아프지 마라. 반대가 된 거예요. 그냥 어머니들이 잠수사를 걱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잠수사는 어찌 할 바를 모르니까 나이가 잠수사가 원래 더 많았거든요. 그냥 허리 굽히고 손을 내밀고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어린애처럼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럼 좀 이런 얘기 할 시점도 좀 됐구나 받아들여 주시구나 해서 그래서 가족분들이 지금 세월호 특별법 잠수사들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줘요. 하지만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의 큰 그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같이 행동을 못 해주지만 만나는 자리에서는 그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내주셔요. 그리고 가장 그 시기가 밀렸던 것들은 잠수사들의 감정인데 처음에 이런 인터뷰 안 해주셨어요. 잠수사들이 갔다 오고 나서 빠지선에서 인터뷰를 할 수는 없었어요. 빠지선에서 만약에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했거나 제가 적극적으로 거기서 취재를 했다. 내가 관찰자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돌아다녔다면 제가 빠지선에서 그냥 그 사람을 밀어버렸을 거예요. 뭘 취재를 하거나 뭘 프로그램을 만들다거나 해서 내 동선이 저 사람들한테 방해하거나 절대 안 되는 현장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인터뷰나 그 로고북도 상당한 시간을 거친 다음에 저한테 줬어요. 상당히. 그리고 두 권의 로고북을 준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표준적인 그 로고북, 다이버들이 쓰는 어느 누구나 공식화된 로고북을 준 거고 일기 형식으로 대부분 썼거든요. 일기 형식으로 쓴 로고북을 준 친구조차도 처음에 그걸 줬지만 1년이 지나서 진짜 표준적으로 쓴 로고북을 또 준 거예요. 저한테. 신뢰관계가 굉장히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로고북을 한꺼번에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잠수사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연락 오면 어떤 때는 걸 알아요. 잠수사를 저도 만나야 그냥 편한 거예요. 잠수사들이 만나고 밥 먹고 그냥 커피 마시고 저도 어느 순간에 이게 더 편한 거예요. 촬영보다. 그러다 로고북을 주길래 처음에 읽을 때 그 진짜 마음이 다 무너졌었죠. 제가 먼저 로고북을 달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마음이 편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로고북을
받고 나서 이 로그북이 결정됐고 로그북을 받고 나서 그동안 바지에서 찍은 그 중심을 잡았던 것들을 다 이제 버리고 이분들이 인터뷰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한 게 돼서 좀 물리적인 시간도 걸렸고 저도 그렇게 좀 서두를 조금 일찍 내보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아서 진짜 운명처럼 뜻이 그때 하지 말라고 지금쯤 하라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어쩌면 좀 더 빨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4월달에도 개봉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4월달에 제가 경험했는데 4월 16일 지나면 모든 이슈가 세월 이슈는 다 사라지는 걸 작년에 봤거든요. 4월달에 사람들은 4월달이니까 세월호에 있어서 현장을 찾아가고 기억을 하려고 하는데 16일 딱 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4월 이후에 개봉 준비하고 개봉 전에 이렇게 보신 대구 분들이 많이 잘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서 미리 알리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네. 상업적으로는 절대로 이제 사실 4월 전에 개봉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감독님의 진정성이 이제 어떤 잠수사 자격증이지만 독립기류로서 작업하시는 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누군가는 이걸 상당히 이제 뭐 그런 의도는 아닐지 몰라도 상당히 좀 선정화되게 소비를 하면서 사실 어떤 이제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크게 뭐 돈 아니더라도 명성이나 어떤 인지도도 그런데 막상 보면은 또 이게 잠수사 분들의 어떤 윤리적 고민도 있지만 촬영하시는 분들의 윤리적 고민이나 트라우마 부분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약간 좀 작품에서 어떤 민감한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됐다 어떤 이 단순하게 뭐 주류 방송 언론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정부를 못 믿다 보니까 하나의 음모적으로 계속 뭔가 나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느꼈던 부분이나 이 어떤 참사를 기록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어떤 끊어져서 약간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어떤 이제 그런 어떤 고통 찍는 사람의 고통과 이제 윤리적인 고민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이제 내용적 어떤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제 2005년이 되면서 극점이었던 게 사실 광화문에서 약 절반 2년 반 지나가고 있고 지금은 오히려 특히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망각이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 투쟁으로서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코멘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영화 처음 만들어질 때 정말 모든 독립영화 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해보고 싶고 또 하면서도 기회도 못 잡는 그런 배급사가 나타났었어요. 배급사가 배급을 하자라고 했을 때 그때 제작비 후반 들어가는 모든 제작비 그 다음에 제가 쓴 그동안 제작비를 얼마 정도 이제 상계해주는 그리고 거기 제작 배급사를 잡으면 굉장히 기본적인 흥행은 보장되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때 했으면 저도 좀 여러 가지 외경 이런 건 편해졌을 텐데 방송을 먼저 하기로 그때 구두로 했었고 또 DMZ 영화제에서는 제작 지원을 받아서 DMZ 영화제에 개봉하기 전에 프리미어를 첫 상영을 했어야 돼요. 그 약속을 깨고 그 배급사를 잡아서 그 배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두 부류가 나눠요. 네 주제에 그런 배급사 만나기 힘들어. 그리고 영화가 잘 돼야 잠수사들도 잘 되는 거야. 영화만 보고 해. 주변의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다 너를 이해할 거야. 방송사에서도 이렇게 트는 거 이해하고 DMZ에서도 다 이해할 거야. 영화가 잘 되면. 그러니까 그 배급사랑 해 이렇게 하는 부류 있고 한 분은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지 않냐. 약속을 지켜라. 그래서 결국은 저희 4명의 가족들 중딩 고딩 아들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넷이서 회의를 했죠. 어떻게 할까? 했더니 우리 집사람은 예상했던 대로 세모표. 우리 아들들은 아빠를 닮아서
신의성시의 원칙을 지켜라. 그래서 무대했고 그 후부터 이제 서두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서두르지 않고 개봉이 되고 영화가 제대로 만들어졌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딱 됐을 때 안 되면 유튜브로 불고 안 되면 넷플릭스고 안 되면 정말 공동체 상영으로라도 뿌리겠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예. 지금도 그래서 대구 분들한테 직접 와서 홍보 좀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 극장에서라도 진짜 올해가 될지 모르지만 좀 계속 상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대답이 됐나요? 그 어제 이제 그 오주기 행사를 대백카페에서 할 때 짧게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일요일 저녁이고 그죠? 어제 또 큰 행사를 또 치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참여하기가 객관적으로 조금 어려운 조건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영화를 보고 너무 많은 사람이 봐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예. 다른 분 이야기도 질문이나 아니면 소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약간 사소한 질문인데요. 거기 보통 다큐멘터리를 보면 인물들이 나오면은 밑에 이름으로 소개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잠수사분들이 다음부터 소개를 안 해주셨는데 이유가 있으셨나요? 처음에는 그 난독증 공황장애까지는 약간 좀 심하고 난독증하고 멘붕의 상태에서 많은 스태프들이랑 하면서 사실은 어떤 기획안 어떤 안이 오더라도 그게 잘 안 읽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자막 넣는 거를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 자막을 그 후에 넣었어요. 많이 넣었는데 자막을 넣었는데 이름보다도 전체 한 잠수사들은 팀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안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냥 정말 그 말할 때 좀 그 사람의 그 표정, 시선 거기에 그냥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자막을 넣으니까 좀 자막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막을 좀 안 넣게 됐고 그냥 세월호에 그냥 모든 잠수사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게으른 게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맞아요. 자막에 들어가면 이름을 한번 보게 되고 눈빛이나 말씀하시는 걸 좀 덜 보게 되는 것도 순간이 좀 있죠. 예, 다른 분들 소감도 또 한번 더 들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대학생들도 좀 보이시는 것 같고. 제가 그 질문해도 돼요? 예. 오케이. 좋습니다. 예. 영화 보시면 아시겠죠? 저 감독이 좀 이상하다는 거를 영화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반대로 질문 드리는 건데 저희들은 굉장히 덜 힘들게 더 막 그 가슴 아프고 감당이 안 될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냉철하게 더 좀 톤을 이렇게 낮춘 건데 좀 많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힘드시는가요? 아니면은 보고 났을 때 저는 진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그냥 힘들기만 하고 정말 슬프기만 했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몇 분 말씀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제가 김탁관님이 쓴 소설이 거짓말이다라고 있는데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잠수사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애들이 더 안고 있었다. 글과 지금 이게 잠수사님이 해당 잠수사님 직접 인터뷰했을 때 글이 주는 어떤 상상력과 이런 게 있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다행입니다. 예, 다른 분. 예. 저는 여기 영화극장에서 다른 지부들도 많이 하고 영화도 하는데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제도 영화를 보고 오늘도 영화를 보고 봤는데 거기 다 세월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욕심 얘기는 아니었는데 되게 그 세월호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었고 아니면 자기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거를 자신을 먹고 이제 치유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 영화도 보고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아 나에게는 세월호가 어떤 존재였는가 이거를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그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치유의 방법이 이제 사람도 만나고 이런 거잖아요. 저는 제가 치유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이거를 상실감 이런 거를 승화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걸 되게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많아가지고 많이 우는 건데 그렇게 막 힘든 톤은 아니었고요. 저도 그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 되게 했던 그 문장이나 묘사가 되게 상세하고 자세하게 쓰여져 있어서 제가 그 책을 읽은 지가 벌써 2-3년이 지났는데도 뭐랄까 이 영상을 보면서 약간 생각도 나고 그 했던 그 거기서 묘사했던 부분이 약간 이런 부분이었었구나 그 정치사분이 얘기했던 게 이런 시야 이런 조건들이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나 그 세월호 그 공감하시는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것보다는 공유했던 사람들이 단순히 슬퍼하는 것뿐만 아니라 치유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만나시는 것처럼 자신만의 방법으로 좀 이렇게 해소해 나갔으면 좋겠다. 트라우마가 잠수사 분들도 물론 굉장히 크게 계시지만 일반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을 해서 자신만의 방법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분 소감. 네. 저는 사실은 영화 집이나 무대 인사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실수로 집이를 안 지 얼마 안 됐고 작년 5월부터 알아서 여러모로 이렇게 주위 사람들 듣다 보니까 사실 얘기를 할까 제가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여기 아까 들어가기 전에도 말 안 하겠다고 했었고 오국장 직원분에게 네. 사실 그날 바다도 보고 이번에 올해 개봉한 세월호 소재 영화를 제외하고는 바빠서 못 봤는데 우선 감독님께 제일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날 바다나 봄이 가도는 그 가족이나 유가족 입장에서 많이 그 영화를 했었는데 여기는 저도 잠수사들 입장에서 그 영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잘 만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GB를 원래 찍으면 개인 소정을 하는데 영화가 개봉 전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고민이 돼요. 감독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이거 GB 다 찍어서 그 많은 사람들 퍼뜨려 달라고 하셔가지고 개봉이 전인데 어떻게 할까요? 이 감독님? GB를 GV는 다른 곳에도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나중에 그 유튜브로 올려주시고요. 네. 그래서 하시고 왜냐면 다른 곳에 또 GV도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래서 좀 양해를. 네네네네네. 곧 저희도 이제 배급이 정해지면 그 배급사가 이제 사전 그런 것도 조율도 해야 되고 해서. 네. 우리 한 번 더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죠? 그 감독님께서 찍으신 분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렇게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삭제된 영상을 혹시 나중에 공개하실 생각이 되신가요? 잠수사들이 극히 프라이버시적인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그거 빼고는 바지선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세월호 특조위하고 유가족분들한테 전달해드렸어요. 궁금해하시고 또 이렇게 해서 바지선에서 있었던 상황은 세월호 특조위 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유가족분들한테 이제 참고하시라고 여러 군데서 몇 군데에서도 자료 요청을 해오시면 재난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들, 기록을 하시는 분들, 또 대비를 해서 꼭 봐야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요청이 있을 때는 제가 그 바지선에서 있었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GV하고 우리 작가님이 보더니 2만 번을 레코더를 눌렀대요. 작가님 그걸 왜 쉬었는지 모르지만 한번 2만 번의 레코더를 눌렀지만 촬영은 지금까지도 해요. 지금까지도 촬영하면서 제가 이렇게 영화는 만들지만 그 후에 이분들의 이야기가 또 나올지 몰라도 솔직히 제가는 만들고 싶지 않아요. 기록은 제가 해도 진짜 기록은 해서 다른 사람이 이분들 영화 만들고 이분들의 그 후 10년을 만들고 싶다면 그분들이 다 주는 한이 있더라도 또 이렇게 하는 게 힘겨울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잠수사들이랑 같이 뭐 이렇게 저렇게 만나고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4년이라는 시간 지금이라도 있지만 촬영할 때 좀 게으르게 찍었어요. 잠수사가도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때 요즘 최근에는 인터뷰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 나왔던 잠수사가 나보고 왜 안 찍냐고. 너는 인터뷰도 참 못해. 떨리는 애들 봐 인터뷰 잘하잖아. 넌 촬영하는 거냐? 너 만드냐? 너 인터뷰는 너 왜 말도 이렇게 어눌해 사투리 쓰면서 인터뷰도 왜 핵심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 타고 가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제가. 아니 내가 다 지켜보고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굳이 인터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또 아무 소리 없고 차 타고 둘이 쭉 갔죠. 약간 그 체질적으로 운명적으로 제가 많은 작품을 한 사람도 아니고 잘 만드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이 중대한 현장에 왜 내가 갔을까라는 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짜 더 상 받고 더 유명하고 더 잘 만들 수 있고 뭐 제작비도 더 많은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왜 운명적으로 그냥 내가 단순히 다이버라고 했다는 아닐 텐데 왜 운명적으로 거길 갔을까라고 생각하면 진짜 촬영이 아닌 카메라가 아닌 진짜 전 그랬어요.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냥 들으면서도 순간적으로 이거 찍어야 되는데 라고 해서 카메라 있어도 카메라를 안 들었어요. 왜냐면 카메라를 들면 말이나 행동이 어색해지고 부담스러울까 봐요. 일단 다 듣고 다 하고 계속 만나다 어느 순간에 서로가 좀 편해졌을 때 진짜 집에 가서 라면 먹고 차 마시다 이렇게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인터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의 게으름이 그냥 이런 형태의 다큐멘터리가 된 것 같아요. 네, 게으르다고 하셨지만 아까 녹화 횟수만 봐도 그렇고 결코 게으르게 촬영하시진 않았고 아주 많은 정신적인 바쁨이 또 있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혹시 더 말씀하시고 싶은 분 계신가요? 예,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지금 이렇게 담당자분도 앉아 계시고 좀 아쉽긴 한데 방금 영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긴 하셨는데요. 저는 오늘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4월에 이 영화를 개봉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저는 오늘 못 보면 동네에서 공동체 상영이라도 해야 되나 하고 막 이런 고민을 좀 살짝 했었는데 앞으로 좀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동네별 지역별로 요청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이것도 게을러서 4월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운명처럼 어쩌면 4월에 하지 마라. 4월에 해야 16일이면 그리고 16일이면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그리고 힘들 시기에 이거를 좀 보기 힘들어하는데 하지 말고 그냥 다른 때 그냥 한 작품으로 한 스토리로 그냥 이렇게 해라라는 것처럼 그 뒤로 미뤄진 것 같아요. 제가 준비를
좀 더 빨리 했으면 4월에 개봉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조금 흥행이 되든 아니든 일단 배급사랑 얘기 중이고 배급사도 긍정적이었고 그러면 이제 영화 상영만에 걸리고 할 거고 그리고 그 배급사가 결정되는 동시에 꼭 뭐 이런 개봉 극장이 아니더라도 이런 공동체 상영이나 지역의 어떤 영화 문화 운동하시는 이런 분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뭐 그런 거 지역에 어떤 공동체 상영이 있으면 같이 할 겁니다. 같이 할 거고.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거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렇게 할 거니까 홍보 좀 많이 잘 좀 해주세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약속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변에 네. 돌아가셔가지고 또 주변 지인분들한테 이 영화 꼭 보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두 번째 본 거긴 하지만 이제 약간 최대한 자극적인 장면을 좀 많이 안 넣으려고 하셨잖아요. 근데 바다 배 안의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애들 데리고 나올 때 이렇게 짧지만 이런 모습 이런 게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영화 얘기하면서 다른 문화고 얘기하다가 부모님은 절대로 보시지 말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 좀 드리긴 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아픔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또 현실을 객관적으로 직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노력하셨던 잠수사님들의 뭐 공을 인정해 준다는 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알아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아름답고 좀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반드시 제가 사는 달서구 지역이라는 지역에 가서 세월호 투쟁 함께 하고 있는 주민들하고 영화를 꼭 다시 한번 보자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이나 아니면 뭐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저도 사람을 대하는 게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그 진심, 진정성이라는 게 예전에는 그냥 단어로 사전적인 그 길이만큼 딱 이해해서 그런 말을 그냥 일상적으로 썼는데 그런 단어를 만들고 그런 단어를 썼던 그런 사람들의 그 상황이 이래서 이런 단어나 이런 문구가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힘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의 그 존재감 자체 그 사람이 그냥 만나지 않더라도 그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이고 이런 일을 하고 있지. 내가 그 사람을 알지. 이런 게 굉장히 힘이 됐듯이 저도 이걸 겪으면서 이제 힘든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사람에 대한 그 이해가 더 이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이 처했을 때 짧은 말, 짧은 느낌, 나한테 내가 그 노천 카페 의자에 앉아서 굉장히 지쳐 있는 모습으로 졸고 있을 때 그 냉커피를 갖다 준 그분이 그날 하루 그리고 그 내 마음을 풀어줬듯이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순간적으로 이렇게 말을 전달할 때 진짜 내 마음을 딱 찍어서 그냥 야 힘내 이렇게 툭툭 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딱 띄워서 그 사람한테 순간적이지만 짧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이 순간도 그렇듯이 이 순간의 이 거리감이나 이 순간의 이 기억이 굉장히 저한테도 잠수사들한테도 그리고 진짜 여러분한테도 진짜 치유가 되고 그래서 모든 단어 모든 문구 하나가 진짜 새롭게 모든 게 이제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그 의미를 깨달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트라우마를 겪어서 이상한 거 이해하세요. 예, 감독님 말씀을 들으니까 시간이 너무 짧죠. 예, 영화도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길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예, 그러니까 시간이 1시간 40분이 지나간지 몰랐는데 시간이 1시간 40분이나 되는구나라는 걸 나중에 느꼈는데 원래는 한 1시간 조금 넘지 않을까 이렇게 제 멋대로 추측을 했습니다. 추측을 했는데 시간이 길었지만 우리가 또 아프게 직시해야 되는 현실인 만큼 뭐 시간이 길어서 어쨌든 다른 느낌이 있었다 이런 건 아니었고요. 그 시간을 보고 또 감독과의 만남을 하게 되니까 이 시간이 길게 할 수 없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였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감독님과 나눴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대구에 또 오실 거죠? 아, 네. 네, 진짜 저희가 불러주면 예, 10명이 상영을 하더라도 꼭 상영을 할 거고요. 상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 계획을 잘 잡아서 다시 감독님 뵙고 오늘 못다한 이야기 더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마음 가는데 원래 몸이 가잖아요. 그건 당연한 이치라고 사람들은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몸 가는데 마음이 간다 이런 말이 또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때로는 내가 마음이 힘들어서 못 가겠다라고 생각할 때 한 번쯤 조금 더 마음을 내서 조금 더 이렇게 억지로라도 몸이 그곳에 가면 거기서 본 거, 느낀 거 때문에 마음이 더 커진다는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세월호 5주기를 맞이했는데요. 어쩌면 사람들한테서 조금은 잊혀지고 요즘은 또 세월호를 모르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서 희미해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일요일 저녁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이 영화를 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몸이 한 번 더 먼저 가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세월호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그 길에 빨리 가닿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비롯해서 저 또한 한 번 더 몸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정말 아픈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기록으로 남겨주신 우리 복진호 감독님한테 다시 한번 따뜻한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긴 시간 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감독과의 만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